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해당 영상은 내일 6월 1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일단 5월달이 마감이 됐죠. 6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매매 포인트 전략 잘 준비하셔가지고 6월달은 좋은 성과 저도 그렇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돌아오는 새벽이 미시장이 휴장이죠. 내일은 이제 미시장 영향 없이 출발하는 만큼 또 재밌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 테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장이 끝난 다음에 중국 저출산 정책 완화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대거 상한가로 직행한 만큼 내일 장 초반은 이 종목도 위주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강했던 이준석 관련주, 또 원전 관련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두산중공업, 또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삼성제약, HME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또 여행 관련, 소비 관련 종목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또 순환매 개념으로 앞으로 소비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좀 돈이 들어왔던 스푸트니크,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mRNA, 미중 갈등. 요새 좀 잠잠한 편이죠. 그렇다고 멀리할 수는 없는 종목들이죠. 테마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또 재료 하나만 붙여주면은 또 강한 탄력 있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관련된 기사 좀 볼게요. 중국 세자녀까지 허용을 한다. 저출산의 산하 제한 사실상 폐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마치 확정된 듯한 느낌의 뉘앙스가 있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이 78년에부터 이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가 2016년에 두 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세 자녀 정책으로 이제 바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저출산에 고심하던 중국 세 자녀 허용, 산하 제한 완화된다.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상한가로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4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장주였던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요. 또 오가닉 티 코스메틱, 토박스 코리아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어린이 관련, 출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겐 되게 호재인 뉴스들이죠. 아마도 내일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당연히 테마주를 매매를 하신다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저도 손오공이나 이런 종목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디즈니 관련 대장주죠. 손오공은 토박스 코리아나 삼출 오로라는 아기상어 관련 종목들입니다. 오늘 대성 창투처럼 덕분에 얻어 걸려가지고 또 내일 시세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다면은 대장주가 아닌 이상 줄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내일 당연히 이 종목들 매매를 한다면은 대장주인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위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차트를 살펴보면은 두 종목이 다 비슷해요.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오늘 시간에서 상을 간 만큼 내일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겠죠. 바로 신고가 부근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하죠. 차트 모양이. 최근 52주 신고가를 당연히 돌파하면서 시작을 할 듯 싶고요. 다만 시간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은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든지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가부터 달라붙는 전략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물론 가끔 종목이 미쳐서 갭을 한 15% 20% 띄워놓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도 간혹 있지만 갭이 뜨면 뜰수록 그만큼 위험성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갭 상승 후 또 갑자기 주가 지수를 밀면서 하락으로 반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에도 출발할 수 있다는 매매 포인트, 최근에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한다는 이런 포인트는 좀 괜찮은 매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신고가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아침 슈팅 후 다시 하락 조정 후 재돌파 후 강한 시세를 주는 패턴이 있고요. 아침 시가 갭이 좀 많이 떠서 하락 조정 후 그 시가 부근을 다시 돌파하면서 재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수급이 쏠린다면 이런 패턴을 많이 그린다는 거죠. 근데 경험이 미천하신 분들은 시가에서 잘못 잡았을 경우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잘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시가부터 잡을 건지 시가에서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건지 이런 매매 포인트 전략을 좀 세우셔야지 내일 허둥대지 않고 좀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잘 챙기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싶네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매매 포인트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종목 모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신고가 부근에 갈 수 있다는 점. 재료의 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중에 장 초반에 이 종목들의 수급이 얼마나 쏠리는지 좀 지켜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그래도 내일 장 초반은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이준석 관련 종목입니다. 대장주가 있죠? 삼보산업, 넥스타이가 2등주라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뭐 대성창투라든지 YBM넷 이런 3, 4등 종목도 있는데 당연히 대장주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뭐 전 영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앞에 있던 산 봉 차트가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일 요 부근만 돌파를 한다면 바로 신고가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정치 테마의 대장주였던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들이 잠잠하다면 또 단기 일정이 제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죠. 이준석 관련 종목이 6월 11일 경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부근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대장주 위주인 삼보산업 위주로 매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혹시나 짝짓기 매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2등주인 넥스타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수급이 인상적이죠.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하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상적인 연기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차트 역시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박스권을 잘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의 재료가 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들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매매 포인트를 좀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장중에 수급,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당분간 두산중공업은 좀 괜찮은 수익 구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정 기술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관련 또 원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역시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수급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 종목은 장중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타점 잡기가 생각보다는 수월한 종목. 이 종목 역시 연기급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인상적이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관련 테마가 하루하루 강한 시세를 주지는 않지만 꾸준한 상승 곡선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테마주를 보신다면 당연히 지켜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은 삼성제약. 어제 상한가로 강한 상승을 한 이후로 오늘 조정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위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듯한 모양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좀 조정을 하고 갈지 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6월 4일이 일정 발표이죠. 적어도 이번 주 일정이 좀 남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다고 좀 간주가 되고요. 이 정고점 부분이 거래대금 없이 터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도 저는 이제 정고점을 좀 트라이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오늘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특히 11,000원, 11,500원 이런 구간이
괜찮은 단기 타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거래대금을 좀 강하게 이끌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만큼 이런 구간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서 단기 수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코어 물량을 좀 갖고 있고요. 장중에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는지 좀 포인트를 잡으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 일정이 이번 주까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HMM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은 조금 빠진 모양인데 여전히 수급이 그동안 들어온 대비 많이 빠진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수급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이러다 미친 척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기존에 이제 대장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했던 만큼 당분간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뭐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또 다른 연기금 수급도 체크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차는 어제 의미 있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수급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돈이 들어왔지만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옆으로 기고 있는 이트론, 휴원스 글로벌. 장중에 중간중간에 한번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장중에 뉴스 하나만 딱 얹어주면 바로 힘있게 탄력있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죠. 과연 이런 구간을 어떤 모양으로 돌파를 할지 하락 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틀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탄력이 끝내주는, 특히 이 종목은 드라이빙하는 세력들 우리 형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시세를 주면은 5% 10%가 아니죠. 기본 15, 20%는 주는 만큼 당연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 저는 요 G7 정상회의 전에 뭔가 하나 스트레이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잼만 날렸다면은 좀 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이런 윗꼬리들 쉬도 없이 만드는 만큼 좀 장중에 수익 구간이 혹시 나온다면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선익 시스템 옵티스 메타버스 관련주죠. 사실 이 종목들 위에서 떨어지질 않네요. 저는 사실 선익 시스템이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떨까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시세 계속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아마도 메타버스 관련 재료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특별한 추가 재료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버티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 모양새가 사실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 좀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그래도 편하게 수익 매매 이런 걸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위에서 놀고 있고 가장 대장주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이 맞겠죠.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좀 탈환하려고 하는 옵티스가 이제 신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도 있지만 저는 이제 대장주 위주인 선익 시스템 위주로 종목 매매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추가 재료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시세를 줄 수 있고요. 거래 대금이 만만치 않게 터진 만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죽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구간이 온다면은 뭐 스윙이든 단타로든 접근,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자, mRNA 관련주 대장주인 이현제약입니다. 오늘까지 단기 가열이었고요. 내일 단기 가열이 풀린다고 하네요. 일단은 관련된 기사가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 뛰어든다. 이 기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기사를 또 오늘 장후발에 좀 냈습니다. 아마도 내일 이 종목들 뭐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면 mRNA 관련 종목 모더나가 이제 mRNA 관련 대표 백신이죠. 관련된 기사 하나 정도 엮어서 mRNA 관련 종목들이 지금 거래대금 없이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종목, 특히 진원생명과학이나 아이진도 마찬가지죠. 물론 단기 가열 구간이었지만 기존의 대장주가 이제 단기 가열에서 돌아오는 만큼 향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구간에 온다면 좋은 눌림 구간이 올 것 같고요. 또 수급이 따라주고 중간에 재료만 하나 붙여준다면 또 강하게 탄력 있게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잘 버티고 있네요. 그쵸? 다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 시세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각국 정부에서 가상화폐 그 종목들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관련된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 K사인 KCT가 좀 눈에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이외에도 한네트, 로지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최근에 돈이 가장 많이 터진 KCT, 그리고 최근 새로운 대장으로 뭐 등극할 모습인 K사인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높은 구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쵸? 다만 KCT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을 좀 타점으로 잡고 있어요. 9,500원, 9,000원 정도. 사실은 이 종목들은 이제 반사이익 개념으로 가상화폐가 죽는다면 디지털 화폐가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번 또 소외가 되면은 이렇게 하염없이 또 빠지기는 종목의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올 게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하느니 8월 달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디지털 화폐도 뭐 한 여름 정도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사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단기 재료가 추가적으로 붙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좀 큰 폭으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또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테마이기도 하고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또 6월 말에 백신 여건 EU 도입 관련된 또 기사도 있습니다. 그쵸? 예. 6월 말 도입이 목표이다. 뭐 그것 때문인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이 오늘 좀 시세가 나왔고요. 뭐 라운시케어도 조금 들썩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제 갭상승 후 음봉으로 내리꽂았죠. 별 볼일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을 근데 올라타는 느낌의 양봉이 나왔고요.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은 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게 이런 차트의 패턴이죠. 나온시켜도 마찬가지죠. 어제 굉장히 큰 음봉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 만약 좋은 재료가 붙어서 이런 구간을 잘 돌파해서 나간다면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나온시키오나 이런 아이크래프트는 종목의 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특히 나온시키오는 굉장히 윗꼬리가 깁니다. 그쵸?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혹시나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 매매하신 상황에서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은 잘 챙겨두시는 습관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 관련 종목들이 조금 보복 소비 개념으로 소비 관련 종목들로 좀 시세를 이끈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계속 받쳐주면서 또 종목들이 탄력있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고 코로나 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든다면은 이런 여행 관련을 필두로 해서 뭐 항공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종목도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종목들도 조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신 다음에 순환매 개념으로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 두시고 매매를 잡으신다면은 또 괜찮은 종목 테마들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좀 지켜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아침에 이런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체크 포인트를 잡을 것 같고요. 뭐 이준석 관련주라든지 또 한정 관련 또 삼성제약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장중 매매 포인트를 잡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